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생활 상담입니다. 오늘은 경희 여성 한의원 이영빈 원장님을 모시고 여성의 여드름, 무엇보다 여성의 삶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 원장님 만나기 전에요. 생활 상담 후원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희 여성 한의원, 맨하탄 32가 뱅크 오브 호브 1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12-564-3200, 212-564-3200번. 뉴저지 레오니아 오피스도 있습니다. 201-592-9800, 201-592-9800번입니다. 오늘은 경희 여성 한의원의 이영빈 원장님 모시고 생활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해도 될 듯한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아침에는 막 구름이 많이 껴있다가 네. 지금 햇살이 그냥 쫙 하고 나오는데 너무 네. 반가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오늘 드라이빙 하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 한의원을 운영하시면서요. 이 네. 코로나 기간 중간에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그렇죠. 저희 정말 왜 처음에 3월 달에 코비드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너무나들 다들 놀랐잖아요. 이걸 그렇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몰랐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는 좀 안정이 된다 싶은데 또 뉴저지는 최근에 그렇습니다. 코비드가 다시 또 네. 세컨 웨이브처럼 올라가면서 또 다시 네. 학교를 클로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저희들도 이제 다시 철저하게 옛날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는 정말 더 절실하게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그냥 아무 때나 오실 수 있을 때 그냥 편하게 오셨었는데 이제는 이제 타임 시간 자체가 슬롯이 딱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네. 못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치료는 받고 싶은데 이게 스페이스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참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요즘. 아, 그렇군요. 이젠 한방이라고 하는 의학이 네. 양방과 같이, 양약과 같이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반가운 소식을 외국 분들도 이제는 한방을 많이 찾는다라고 해요. 네,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맨하탄에서는 주로 이제 외국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네. 거기는 거의 한 7, 80%가 외국 사람들이니까 네. 그분들이 한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식하는 부분들은 일단 통증이고요. 네. 통증이 이제 왜 특히 여성분들이 보면 원인 모를 두통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게 어깨, 그러니까 네. 우리 코비드 때 또 더군다나 하루 종일 앉아서 집에서 이제 비즈니스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거의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으시잖아요. 네.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죠. 출퇴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어깨 아프고 두통 생기고 허리 아프고 이러면서 목 안 네. 돌아가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들 많아지시다 보니까 네. 두통도 저는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와 더불어서 제일 또 왜 코비드 때 그 전에 계속 왜 시험관 하기 준비하시고 네. 임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또 스탑이 됐었거든요. 네. 이러다가 이제 그거 다시 되면서 불임 때문에 오시는 또 외국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네. 그렇군요. 네. 바쁘셨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코로나를 견뎌야 하고 이겨야 하는데 그 네. 이문, 면역력에 관한 이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맞습니다. 특별히 그 한방에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범위에 이뮨해준 우리 면역력을 증가시키기에 좋은 어떤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지 그쵸? 않을까요? 제일 아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세요. 그래서 와서 하면서 너무너무 내가 정말 면역을 위해서 걱정이 되시잖아요. 네. 특히 연세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벌써 내가 이게 혹시라도 코비드에 걸리면 어떨까 네. 해서 정말 있는 비타민 네. 있는 서플리먼트들을 정말 다 드시면서 관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역력도 떨어지고 네. 피곤함도 너무 많고 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게 좀 전에도 그 여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여성들이 겪는
우울증에 관한 부분들. 이런 햇빛 좋은 날은 많이 좀 걸으셨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렇죠? 집안에 환기도 좀 시키고. 네. 그렇죠. 예, 우리 아마 창문만 좀 열어놔도 네. 바깥에 공기만 들어와도 네. 사람이 왜 숨을 쉴 것 같고 좀 편하실 텐데 지금 워낙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만나지도 못하고 네. 그쵸? 거의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요새는 또 전화도 아니고 주로 카톡이나 메신저로 하잖아요. 이메일 네. 아니면 이러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참 말을 한다는 거, 대화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쨌든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네. 이 사회적 연계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단절이 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소통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라디오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저희가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정말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소통하는 소리들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네. 좋은 프로그램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여성의 여드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여드름이 왜 생기는 것이고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봐도 안 될 듯하지만 우리의 그 골칫거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나누겠지만 여성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많은 그런 그 어떤 한방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분야가 있었는데 경희 여성 한의원이었어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여성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함소화 한의원이라고 이제 어린이 전문 한의원을 제가 거의 한 15년, 20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로,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든 먹지를 않든, 아이들이 키가 안 크든, 키 크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아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내원을 했어요. 근데 올 때는 아이들이 항상 엄마와 같이 올 수밖에 없고, 아빠랑 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엄마의 영향이 결국은 아이한테 다 갈 수밖에 없고, 아이가 아픈 이유가 결국 엄마의 원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걸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왜 그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고통이 엄청난데 더군다나 이 미국 사회에서 정말 가족들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많으시고 내가 친정 엄마라도 있거나 아니면 친척들 아니면 친구들이라도 있어서 편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하고 시차 때문에도 제대로 편하게 소통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엄마들이 너무너무 여성적인 질환 때문에 그 너무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미국에선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산부인과 한번 예약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산부인과에서 말 못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엄마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나의 질환에 대해서 질환이 아니라도 내가 남들하고 다 똑같을 수도 있는데 나만 이럴까라는 굉장한 불안감도 있고 그다음에 걱정도 되고 나의 이 질환에 대해서 어디 가서 편하게 얘기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보면서 정말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가슴 아플 때도 너무 많고요. 그렇습니다. 여성은 특히 엄마가 돼야 하는 절대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를 갖게 되고 또 자녀를 교육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은 충분히 물론 고통도 있겠지만 또 자녀로부터 오는 또 그런 교육 과정 속에서 오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또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파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피부도 아름다워야 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성 한의원이신 이영빈 원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이게 여드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얼굴에 왜 여드름도 날 수도 있고 뾰루지도 날 수 있고 얼굴에 하나가 나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여성분들은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사춘기 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초경 시작하고 막 요럴 때 보면 이마에 여드름 뿅뿅뿅 났다가 그다음에 요게 처음에 아이들도 사춘기 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마로 시작을 해요. 이마에 이제 막
월경 시작할 때 나오다가 이제 그 사춘기 때 호르몬 자체가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주로 양쪽 뺨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보통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이 정상적인, 이게 정상이죠. 사춘기 때 나오는 건. 이 여드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외에 우리 초경을 시작할 때 보면 아이들이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초경을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그 가슴이 나오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남성 호르몬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도 여성 호르몬이 살짝 있는 거죠. 우리 여자들에게도 그 호르몬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던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드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 중에 특히 엔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드름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거는 남자들이나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 모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상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여자애들 아마 사춘기 때 왜 여드름 나오면 굉장히 또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반항의 틴이잖아요. 이 틴이 되면서 아이들이 자기 얼굴이 돼서 너무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 요새는 한국에 보면 굉장히 애들이 깨끗하고 예뻐요. 그렇죠. 미국 아이들 보면 그러질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맨날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이들이 보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지만 이런 여드름은 거의 한 말씀드린 대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게 정상인 게 그 나이가 되면 이제 호르몬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요. 내가 우리 왜 초경 때는 월경 불순도 그러니까 막 매달 하지 않고 월경 양도 불규칙하고 2달, 3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16, 17, 18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는 차츰 나의 여성 호르몬도 자리를 잡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성 호르몬 내 몸에 있던 그 남성 호르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주면서 나한테 유스트가 되는 거죠. 우리 왜 갱년기도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그 유스트되는 갱년기 동안에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또 생기면서도 고생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오는 게 원래 정상이고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이 피부라는 건 정말 부모로부터 타고 태어나요. 그렇습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엄마나 아빠 쪽에서 내가 평생 여드름이 되게 많았다거나 하이스쿨 때 굉장히 많았다거나 아니면 커서도 여드름을 앓고 있는 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좀 지성인 경우가 더 많고요. 건성보다는 지성인 경우가 여드름을 더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지성인 피부가 여드름이 더 많이 날 수 있다.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관리를 잘하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에 보통 여드름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정상적인 우리 사춘기를 겪으면서 오는 정상 여드름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드름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인 거죠. 그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여성 여드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희 여성 한의원의 이영빈 원장님과 여성의 여드름에 관해서, 여성의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맨하탄 32가 뱅크 오브 호프 1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2-564-3200, 212-564-3200. 뉴저지 레오니아 오피스는요, 201-592-9800, 201-592-9800번입니다. 이영빈 원장님. 여성의 여드름은 건성 피부일 때 많이 날 수 있다. 그리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 때의 호르몬 관계로 인해서 여드름이 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하고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어떤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여드름이 많이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불균형, 유전적인 거, 스트레스, 아니면 잠을 못 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기본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해도 우리가 정말 얼굴 깨끗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여드름은 정말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지금 아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2차 성징이 올 때 오는 여드름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은 원인 자체
자체가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요럴 때 많이 나오더라. 네. 그러면 그 요럴 때 나오는 것들만 없애주면 내가 덜 나오지 않을까? 네. 이걸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본 오늘의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 있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아마 여드름이 나올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40대 돼서 나오는 여드름 같은 경우는 주로 나오는 네. 부위가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춘기 이마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로 턱 밑에 쪽, 네. 양쪽 뺨 밑에 쪽이죠. 네. 그러니까 양쪽 뺨, 그다음에 그리고 턱 밑. 밑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은 나눈 부분들 보면 우리 보통 여드름 같은 경우는 사춘기 때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T존이에요. 아시죠? 네. T존에 T존? 예, T존이라는 게 이마 쪽하고 이마 사이와 예, 거기와 코 이렇게 영어로 왜냐하면 T자에. 그 T존이 제일 많은 이유는 거기에 피지 분비물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드름이라는 게 피부 염 상태예요. 말 그대로. 네. 피부의 염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피부에 보면 땅구멍이 있고 그 안에 털들이 아주 작은 선모들이 있어요. 털이 네. 있고 그 안에 땅구멍 안에서 그 옆에 피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지라는 게 우리 말 그대로 왜 고름 같은 거 보면 노랗게 있잖아요. 우리 여드름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데 그 피지 자체가 원래는 땅구멍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피지가 자연스럽게 그 노폐물 자체가 빠져나오면서 피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러면 내 몸의 모든 피지는 그냥 저절로 땅구멍을 통해서 땀과 섞여서 그냥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 네. 문제는 이 피지의 구멍이 땅구멍이 어떠한 원인에서 막힐 때 네. 그럼 막히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소통이 되지 않고 순환이 되지 않으면 막히게 되면 뭔가 something happening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막히면서 열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안에 염증이 생길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구멍을 막는 어떤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화장품일 수도 있고요. 선크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내가 그게 땅구멍이 막히면서 염증이 안에 생기면서 네. 구멍이 막히면 나가질 못하니까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피지가 네. 곪은 형태로 나는 굳은 결절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여드름이에요. 네. 그래서 여드름이 왜 우리 T존에 나는 것들은 여드름이 되게 작게 있어요. 작죠. 예, 그래서 네. 우리 화이트 헤드라고 하고 블랙 헤드라고 네. 하는 그 조그만 덩어리들 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지 자체가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화이트 헤드, 블랙 헤드를 넘어서 네. 블랙 헤드 같은 경우는 염증이 아니에요. 화이트 헤드도 염증이 아니라 그게 네. 염증의 전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피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구멍이 막히면서 안에 그 피부 밑에 층에서 땅구멍이 막히면서 그 안에 염증이 생기면 고름 주머니처럼 생겨요. 그래서 왜 여드름 뻘겋게 나면 우리 짜면 거기서 노란 액이 네, 쫙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 피부 염이고 네. 염증이 생기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면 그걸 아무래도 계속 짜기 시작을 해서 손으로 짜다 보면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짜는 것들은 분명히 이게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여드름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왜 코비드 때 사람들이 일단 나오질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손으로 얼굴을 만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피부과의 환자가 줄었고요. 이비인후과의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손으로 하루에 만지는 얼굴과 코, 입, 이 주변을 만지는 횟수가 하루에 평균 30몇 회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맞아요. 사이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네. 이런 것들이 그쵸.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손이 아마 이 여기에 우리 우리 몸에서 균이 제일 많은 것이 우리 균이 우리 몸의 세포보다 우리 몸의 균의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 있는 균이 그렇게 많고 우리는 서로 공존하면서 사는 건데 네. 우리가 균이 제일 많은 부위가 입하고 손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입이 우리가 제일 균이 많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내가 조금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러면 왜 입에 우리 허는 헐피스도 생기고 그렇죠. 안에 궤양이 자꾸 생기고 막 입병이 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바로 그 균에 의해서 내가 감염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 손도 굉장히
굉장히 균이 많은데 그 들어온 균으로 계속 코 점막, 눈 점막, 입 점막, 피부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염증을 계속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군요. 그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드름 조금 난 거를 내가 계속 짜고 만지면서 하면서 점점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 학창 시절에요. 여드름 나면 여드름 폈다, 연애하네, 그러면 여드름 핀다, 이런 말로 막 놀리기도 하면서, 이게 빨리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지지도 않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막 연필로 쑤시기도 하고, 바늘 끝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벌겋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여드름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월경 전에, 여드름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요. 월경하기 바로 전부터,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일주일 전이 월경하기 일주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그러니까 월경 시작하기 바로 직전 일주일 전에가 여드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데, 이 모든 여성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딱 그러고, 그때가 제일 얼굴에 팍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월경 시작하면서 살살 가라앉고, 월경이 딱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이 피부가 제일 좋아질 때예요. 이게 호르몬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을 아마 월경하기 전에 월경전 증후군처럼 우리가 왜 배도 아프고 무드스윙도 생기고 단 거 크레이빙도 생기고 이러는 것처럼 여드름이 딱 나온다 그럼 나 이제 조만간 월경을 시작하겠구나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여성의 생체 리듬과 그렇게 관계가 있다면 그 생리가 불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혹시 더 여드름이 많이 생길 확률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월경 불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요새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오네? 이상하게 여드름이 턱 주변, 입 주변, 이 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턱도. 왜냐하면 세수를 할 때 세수의 찌꺼기가 다 이쪽을 턱에 많이 모인다 그러죠. 깨끗하게 닦이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면도를 하면서 거기를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턱이 생각보다 그 다음에 턱의 피부 자체가 피지도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두껍다고 해요. 그래서 여드름이 나오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딱 턱으로 해서 우리 하다 보면 딱 턱 밑에서부터 양쪽 귀 밑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턱뼈라고 하죠. 우리 그 부위 자체 여드름이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마의 좁쌀 여드름이 아니라 염증처럼 크게 아프게 나오는 게 우리 턱에 있는 여드름인데 이게 보통 이렇게 여드름이 나 옛날에 여드름 없다가 요새 여드름이 나오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중에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먹는 것도 되게 관리 잘하고 야채만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지 않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최근 들어서 내가 이상하게 자꾸 빵, 과자, 특히 초콜릿, 쿠키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내가 뭔가 이상이 있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우리 여성분들에게서 제일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제가 아마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난소 증후군, 낭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시스트가 생기는 거죠. 다낭성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 난소 증후군이니까. 난소의 이상으로 난소에 물혹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30대, 40대 이런 여성분들 중에 폐경하기 전에 여성분들 중에 자기가 물혹이 있어요라고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 물혹이라는 게 말 그대로 커지지 않으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응급실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나 이거 맹장인가? 내가 왜 갑자기 배가 너무 터질 것처럼 아파서 응급실에 가는 분들 중에 물혹이 터져서 되는 경우도 있고 물혹이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의해서도 그 여성의 핀폴이 여드름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해 주시다가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와 더불어서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스크 쓰는 것과 우리 피부 질환, 여드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출근하시면서는 아마 이제는 마스크를 거의 대부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티네이저들 보면 티네이저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드름이 주로 나오는 게 이마랑 뺨에 정도 나오지 턱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근데 요새 티네이저들도 생각보다 턱에 여드름이 좀 많아서 놀랬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마스크가 아무래도 우리가 케미칼로 프로텍팅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우리 공기를 계속 접하면서 순환이 돼야 되는 게 우리 피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티네이저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유요. 전혀 운동을 못하고 이제는 운동을 정말 할 수 있는 팀워크도 못하고 혼자 짐에 가서도 운동 못하고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집에서만 있고 네. 두 번째 아이들이 마스크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쓰다 보니까 숨을 계속 내뱉는 이산화탄소의 공기로만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피부도 호흡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왜 우리 호흡을 하려면 피부 호흡도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땀도 나고 공기도 흐름이 돼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게 피부가 되는데 마스크를 계속 그 케미칼로 덮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얼굴에 여드름뿐만 아니라 얼굴에 자꾸 뼈드락지가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코비드 마스크 때문에도 여드름이 더 많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씀으로 인하여 여드름이 충분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네요. 그렇죠. 얼굴을 보니까 여드름도 없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데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이마랑. 네. 근데 딱 마스크를 벗으니까 보니까 이마 양쪽 뺨에 턱에 여드름이 엄청난 학생들도 많고 20대 여성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마스크 영향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좀 전에 우리 마스크 이야기 하기 전에 광고 네. 듣기 전에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성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흔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왜 우리 몸이라는 게 우리 몸 인체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태고적부터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우리의 유전자는 20대 초반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네.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유전자예요. 네. 이게 보통 제가 아마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내가 아기를 몇 살에 낳아야지 아기가 제일 똑똑할 네. 때인가요? 했더니 네. 20대 초반 여자들은 21살인가 그렇대요. 네. 우리 지금 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이게 이제서야 이 원인이었구나라는 게 네. 느끼는 게요. 그러다 본데 우리 요새 직장인 다니고 학교 공부하고 20대 초반 여성분들이 누가 출산 아기를 낳아요. 그렇죠. 예, 다 40살이 넘어서 하다 보니까 네. 우리 몸은 이미 20대 초반에 아기를 한 번은 낳아야 왜 우리 어렸을 때도 초경하면서 계속 월경통이 계속 심한 사람들은 네, 어른들이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아기를 낳아봐라. 그 월경통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리가 있으세요. 그게 내가 호르몬이 한번 뒤집어져서 네. 아이 출산 프로제스테론이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월경통이 없어지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분들의 유전자는 이미 20대 초반에는 출산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공부와 직장 생활과 전문직 특히 가신 분들은 거의 30대 중반이에요. 결혼하시는 그렇죠. 게.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저한테 오시기는 여드름 때문에 처음에 오셨지만 결국은 이게 나중에 원인을 보면 이게 불임의 원인이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 네. 여드름과 불임이 무슨 상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게 생각보다 여드름이 이렇게 20대 후반에 나오는 이 여드름은 그냥 단순한 우리 여드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렇군요.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결국은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다 만드는데요. 이 호르몬이라는 거 우리 몸의 호르몬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우리가 여성으로서 대표적인 호르몬 자체는 정말 여성 호르몬. 그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네. 이런 게 여성 호르몬이고 그다음에 아시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아니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우리 신경 전달 물질 그런 호르몬들이 막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네. 나오면 내가 갑상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성 호르몬에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이 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2달, 3달 월경 안 할 때도 있고 네. 한 달에 2번 할 때도 있고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또 편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모든 피드백 시스템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내가 딱 여성 호르몬, 딱 스트레스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렇게 따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다 연계해서 움직이죠.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때로 깨지면서 이렇게 네. 연관성 있는 것. 네, 그게 이제 우리 호르몬의 정상적인 움직임인데 그게 어디선가 삐그덕하면서 네.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할 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이만큼이고 남성 호르몬이 이만큼인데 내가 어떠한 원인으로 남성 호르몬이 살짝 올라오고 여성 호르몬이 네. 살짝 내려갔어요. 네. 이럴 때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올라올 때 제가 안드로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여드름도 나고 체중도 근육량도 늘고 그다음에 과체중이 되고 비만이 되고 네. 그다음에 막 크레이빙이 되는 단 음식들, 탄수화물, 빵, 과자, 초콜릿, 캔디, 케이크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는데요. 네.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결국 난소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네. 월경 불순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다낭성 난소 증후를 만들면서 배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 저한테 불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여성분들의 거의 불임의 여성의 한 70%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오세요. 그렇군요. 예, 이게 내가 2달 동안 월경을 하지 않았어요. 네. 라고 보면 우리가 월경을 안 해도 배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예 월경을 꼬박꼬박 하는데도 배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배란이 돼야 결국 그러니까 임신이 되는데 네. 이 임신이 되는 원인, 불임이 되는 원인이죠. 임신이 안 되는 원인 중에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오는 이런 질환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렇군요. 우리 얼굴에 나타나 보이는 그 여드름이라고 하는 그 몇 개. 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참 우리의 인체는 신비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 여성의 난소 부분까지, 또 배란의 부분까지 어떤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 보면 우리 얼굴에 나타난 이 여드름 몇 개,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몇 개 없어진다라가 아니라 내부적인 나의 맞습니다. 어떤 신체 기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드름이 나요라고 하면 그냥 왜 피부과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드름 우리가 살리식 엑시드예요. 살리식 네. 엑시드니까 그러니까 소독해갖고 네.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소염제죠. 네.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스피롤락톤 같은 그 호르몬제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 네. 스피롤락톤은 뭐냐면 아마 지금 여드름약 때문에 먹는 분들 중에 지금 이거 드시는 분 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 호르몬이 뭐냐면 결국 내가 그 아까 만들어낸 안드로젠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게. 네. 근데 이 지금 호르몬이라는 게 바깥에서 들어오게 되면 네. 내가 인체의 바깥에서 호르몬이 들어오면 우리 호르몬은 거기에 또 적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치유가 아니고 네. 내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호르몬에 나를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죠. 네.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왜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 생기면 그냥 진통제 먹고 허리 아프면 진통제 먹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진통제를 먹을 게 아니라 이게 네. 나한테 왜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지 네. 고칠 수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드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렇군요. 드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 남성인 경우에도 보면 네. 20대가 훌쩍 넘어 보이고 30대, 40대 정도 봐도 될 나이인데 이렇게 얼굴에 여드름이 심하게 여드름이 많이 있는 그런 경우의 남성들도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남성들도 어떤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저런 여드름이 있구나라고 판단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 남성들도 자기의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안드로젠 그 호르몬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호르몬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젠 자체가 높아지면서 여드름이 더 많이 나오는데 네. 그 호르몬이 나오는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이 돼요. 네. 첫 번째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초콜릿이나 땅콩같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이 나온다라는 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아마 여성분들 뼈다락지 같은 거 나올 때, 여드름 나올 때 보면 그 전날 내가 술에다가 뭐 소주에다가 기름진 거, 그렇죠. 튀김 있는 거. 네, 분명 뭔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매운 거 특히 많이 먹고 네. 이런 날엔 뭐가 하나씩 뿌락뿌락 올라와요. 이런 것처럼 내가 운동 전혀 하지 않고 앉아서 맨날 그런 특히 술과 그런 기름기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성분들 나오는 분들 보면 첫 번째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피부라는 건 호흡을 해야 되고 땀구멍에서 땀이 나오면서 피지를 같이 나오는 게 그냥 깨끗해지게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내가 땀을 날 일이 없으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만 있다 보니 땀을 흘릴 일이 없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세요.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그다음에 음식 자체가 기름에 튀긴 피자나 햄버거, 고기, 스테이크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케이크나 초콜릿 같은 거 디저트로 빵 아니면 과자 먹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서 여드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먹는 게 어떤 음식인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한 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군요. 그냥 먹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먹는 음식에 의해서 내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한 번은 하시고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는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결국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 또 해야 할 운동 또 생활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꼭 다이어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 수칙은 이것이다. 그쵸.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 거 먹지 말고 튀긴 거 먹지 말고 근데 결국은 그 여드름 이야기가 건강 수칙이고 건강 전반에 관한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너무 극심하게 심한 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해요. 그게 이제 한약으로도 하고 한약재 중에 정말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약재로는 이제 여러 가지 처방이 있고 그게 여드름으로 저한테 오셨어도 아마 똑같은 여드름 처방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평상시에 아마 이렇게 여드름 많이 나시는 여성분들 보면 평상시에 손발도 차갑고 배도 아랫배가 굉장히 냉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월경통이 심하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날고 막 하다 보니까 손발은 차가운데 여드름 나고 입 쪽 상추 쪽은 되게 열이 많다 보니까 찬 얼음, 찬 아이스 커피, 얼음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니 엄마들이 보면 손발도 차갑고 배도 저렇게 차가운데 어떻게 아이스를 저렇게 먹어야 되지? 맞습니다. 그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걱정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게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오는 거지 내가 따뜻한 걸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먼저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여드름 피부 염증을 도와주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뭐 형계나 금은화, 포공령, 뭐 연교도 개나리고요. 이런 포경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들레꽃이에요. 민들레잎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한약재로 써요. 그게 이제 피부 염증을 좀 많이 줄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염 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을 좀 꺼주는 작용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또 약재들은 또 평상시에 몸이 차갑고 냉하고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치료를 해드리고 치료를 함과 동시에 이런 수칙들 아까 말씀드린 거 운동하는 거, 물 마시는 거 그러니까 미인은 잠자는 미인인가요? 그렇죠? 잠 안 자고서 피부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아마 미녀는 잠을 좋아한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되는데 요새 같은 이 스트레스 시대에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정말 잠자는 게 너무 쉽지 않은데 정말 내가 운동 이렇게 잘하고 잘 먹게 되면 잠은 정말 잘 잘 수밖에 없는데 이 잠자는 것도 우리 잠을 자면서 이루어지는 우리 호르몬의 밸런스 이런 것들이 결국 잠자는 동안에 이루어져요. 이게 굉장히 잠이 아마 제가 나중에 아마 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스트레스, 여드름, 그다음에 월경통, 월경불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아마 내 몸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뭐 어떤 약을 먹어서 좋아지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내 몸의 건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누군가의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 간에 뭐 T존에 있든 턱 밑에 있든 얼굴에 있든 간에 어쨌든 그
이 우리의 몸의 그 내부에서 어떤 네. 자기 내부에서 어쨌든 뭐 호르몬이든 무슨 작용이 어쨌든 불균형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죠. 좋지 않은 사인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감지할 수 있는 신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여드름이 나오네라고 하는 건 정말 나한테 뭔가 이상이 생겼을까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네. 참 여드름 그거 별거 우습게 볼 게 아니네요. 진짜 어렸을 때 그 놀리던 뭐 네. 연애하는구나. 맞아요. 그다음에 뭐 청춘의 좋을 꽃이니 열매니 이런 거 다 포개리 타고 이런 어떤 말하자면 피부 질환, 염증 어쨌든 뭐 병은 병이네요. 네. 심플하게 보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과하게 또 반응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 여드름도 요새 또 제가 보면서 진료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왜 이렇게 남성 불임이 많이 늘어나지? 이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해요. 남성 불임이 20대, 30대 남성 불임은 생각을 왜냐하면 정제라는 건 정말 많거든요. 네. 한 번 나와도 저게 수억 개가 나와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채택돼서 우리가 네. 배란이 되는 것과 같이 수정이 되는 건데 이 남성들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제가 아마 이 남성 불임이 생기는 원인, 남성분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할까? 왜냐하면 이게 전자파의 이론도 있고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그다음에 남성분들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불임하면 다 여자의 문제였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는 남성 불임이 저도 생각지도 않게 남성 정자의 숫자가 작아지고 활동량이 작아지면서 오는 남성 불임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드름만 이야기하지만 벌써 남성분들도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고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자체도 줄어들고 왜 남성분들도 갱년기 하는 것처럼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여자들만큼 복잡하지. 우리 여자는 진짜 복잡한데요. 복잡, 미묘, 신비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도 요새는 정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현대의 많은 분들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예를 들어서 과민 반응 좀 성격이 선천적으로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피부 트러블 많죠. 여드름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왜 옆에서 정말 불이 나도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불이 날까봐 하늘이 무너질까봐 밥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떠한 사고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정말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은 분이 있으세요. 네. 그쵸.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는 왜 이렇게 비위가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감정들이나 이런 기복들이 굉장히 심하지?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보면 정말 둔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라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호르몬 자체가 내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반응 자체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보통 그렇게 예민한 분들을 보면 체질적으로 소음인 들린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소음인들의 정말 아까 말씀드린 추위도 되게 많이 타고 손발도 이렇게 늘 차갑고 배도 차갑고 소화도 약하고 이런 분들이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 합쳐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의 밸런스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여드름 없는 얼굴을 좀 만들어보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피부 염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한다. 아마 세안 잘한다.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하루에 2번. 그다음에 스크럽 같은 거 이런 거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꼭 비누로도 안 해도 괜찮은데 이게 내 피부에 맞는 그 세안이 있으세요. 세안제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여드름이 많이 나면 보통 오버 더 카운트로 파는 게 살리딕 엑시드가 많은 살리시닐산이 많은 그런 스크럽 비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피지가 많고 기름기가 많고 유분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냥 물로만 씻혀줘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세안을 하시고 일단은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여드름이 심하면 정말 그냥 피부과에 가서 정말 깨끗하게 짜는 게 더 낫고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염증을 소멸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요새 아마 푸른 야채 먹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코비드 그렇죠. 때 정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시장도 못 보고 네. 갈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먹을 수 있는 야채는 하루에 정해서 한 번은 꼭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은 경희여성한의원의 이영빈 원장님 모시고요. 여성의 여드름, 여성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희여성한의원은 맨하탄 32가 밴쿠버호 푸 1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2-564-3200, 212-564-3200번이고요. 뉴저지 레오니아 오피스도 있습니다. 201-592-9800, 201-592-9800번입니다.